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한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또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런 성희롱 행위로 인해서 직장 내의 분위기를 저해함으로 인해서 또 사업장의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성희롱의 개념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네, 법률 이름이 매우 긴데요. 약칭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언동을 해서 성적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혹은 성적 언동 또는 어떤 유사한 요구를 함으로써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입장을 보면, 우선은 객관적으로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이런 일반적이거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성적인 불안감을 주거나 혹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행위자의 어떤 성적인 동기나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관계나 행위가 발생한 상황이나 정황 또는 장소 또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육체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든지 신체 부위를 만진다든지 또는 안마 등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들 수 있고, 언어적인 행위로는 음란한 농담을 한다든지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성적인 비유를 한다든지, 혹은 타인의 성적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공공연한 자리에서 얘기한다든지 의도적으로 퍼뜨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들 수 있고, 또 시각적인 행위로서는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나 혹은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이런 행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희롱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럼 피해자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 즉각적으로 사용주에게,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당했을 때 그 즉시 행위자의 어떤 불쾌감이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당시에 수치심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즉각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행위 당시에는 웃고 넘긴다든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신고를 하셨을 때 신고 자체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사업장 분위기상 이런 신고를 사업주에게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신고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여러 곳에서 고용평등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을 이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내가 나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좀 신고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익명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익명으로 신고하는 센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고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조치 이외에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내가 피해를 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가 나에게 오히려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인사발령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인사발령이나 사업주의 조치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행위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에게 또 이런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뿐만 아니라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으실 수가 있고, 그 해당되는 행위 자체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용자의 조치나 혹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희롱
신고가 접수가 됐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추가적인 민원이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성희롱 신고를 받으신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는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또한 근무 장소를 변경해 주거나 혹은 유급 휴가를 주거나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는 무조건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성희롱을 담당하는 기구를 구성하셔서 명칭은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혹은 성희롱 심의위원회 이런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성희롱 담당하는 기구를 구성하셔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해 봤을 때 성희롱이 해당된다 라고 하시면 사용주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성희롱 신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전 이후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셔야 되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담당했던 성희롱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있겠지만 최근에 좀 문제가 되거나 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쟁점은 한 2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신고 대상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신고 대상 행위는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그 행위 자체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2가지가 모두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 동성 동료 간에 이제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하면서 특정 신체 부위를 이렇게 툭툭 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해당 행위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해서 행위자랑 피해자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문제됐던 사안이었는데요. 실제로 그게 존재했다면 그게 또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이에 반해서 행위가 있었던 것 자체는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 그 행위가 그럼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그게 또 문제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동료가 다른 동료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애인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혹은 업무상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였는데 일어난 신체 접촉에 대해서 행위자 측에서는 업무상 좀 불가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업무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가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의무를 준수하고 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형식적으로 이런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을 실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 행동인지 이런 거라도 직원들끼리 사전에 인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희롱이 발생 시에 신고 절차를 수행하는 이런 기구 또는 절차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신고를 받으셨을 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성희롱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계기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